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1 한 경기, K리그2 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후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FC 대 광주FC의 K리그1 28라운드 수년 경기 일정입니다. 17일 오후 2시 강원의 홈인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강원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강원은 올 시즌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용표 대표 선임 후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통해 기대를 모았지만 시즌 초반 조직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자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잡음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 여름 김병수 감독의 코치 폭행 논란에 이어 프런트의 비리 행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팀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수들이 똘똘 뭉쳐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강원은 강등 위기에까지 몰렸는데요. 강등 버프를 받아 최근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를 꺾긴 했지만 조직력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김병수 감독의 내년 거치가 정해지지 않아 레임덕 현상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서도 2대2로 아쉽게 비기며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강원 입장에서 이번 광주전의 승리해야 강등권과 멀어질 수 있는데요. 과연 현재 분위기로 궁지에 몰린 광주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광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광주는 더 위기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호영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지만 선수 수급이 변변치 않았기에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이스 펠리페는 시즌 초반 부상과 이적 논란으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엄원상도 부상과 올림픽 대표 제출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즌 초반부터 순위가 곤두박질쳤는데요. 펠리페는 결국 중국 슈퍼리그로 떠났고 그를 대신해 K리그 득점왕 출신 조나탄이 영입됐지만 경기 감각 문제로 여전히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 8월 인천 유나이티드, 대구FC, 성남FC를 차례를 꺾고 반등에 성공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선수단의 폭이 얇기 때문에 흐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엔 제주 유나이티드, 전북현대, 울산현대, 포항슬러스 등 상위팀들과 맞대결해서 4연패를 하면서 진짜 강등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주전 몰수패의 타격도 있었는데요. 광주는 현재 승점 29점으로 꼴찌에 추락해 있는데 11위 성남과 격차가 5점입니다. 이 경기마저 패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데요. 광주의 뒷심이 발휘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강원과 광주 모두 위기입니다. 두 팀 모두 강등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동기부여 측면에선 두 팀 모두 결과에 간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 시즌 전적입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광주가 모두 승리했는데요. 지난 7월엔 광주가 3대1 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양 팀의 상성을 봤을 땐 광주가 강원을 잡는 법을 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경기도 광주의 승리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 대 부산 아이파크의 K리그2 34라운드 일정입니다. 17일 오후 4시 전남의 홈인 광양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전남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전남은 올 시즌 정경주 감독의 색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서 혀를 찰 정도로 짠물 수비를 펼치는데요. 이로 인해 부산의 페레즈 감독과 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남은 시즌 초반부터 결코 지지 않는 축구로 차곡차곡 승점을 쌓았는데요. 그 결과 올 시즌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이었습니다. 지난달 경남FC에 승리한 후 4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2위권 경쟁에서 멀어졌는데요. 최근 부진으로 4위권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 5, 6위 팀들의 동반 부진으로 인해 어부지리격 플레이오프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 서울 이랜드 홈경기에선 오랜만에 승수를 쌓았는데요. 경기력에서 완전히 밀린 경기였지만 경기 막판 이종호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행운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남의 고민은 공격인데요. 최근 5경기에서 4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외국인 선수 사무엘과 발로텔리의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부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부산은 K리그2로 강등 후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동준과 김문화 같은 에이스들이 팀을 떠났고 박정인, 최준, 이상원을 영입하면서 젊은 팀이 됐습니다. 안병준 영입도 활용점정이었는데요. 문제는 페레즈 감독이었습니다. 외국인 감독 선임으로 기대감을 높였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식 빌드업 축구 또는 정교한 패스 축구를 접목시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병준의 득점력만을 기대하는 단순한 축구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안병준이 그나마 21골의 리그 득점 선두 활약을 펼쳐주고 있으니 그나마 성적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워낙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 안병준의 활약에도 목표했던 성적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부산은 현재 승점 41점으로 5위에 처져 있습니다. 4위 전남과 격차가 8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패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 꿈이 좌절되고 마는데요. 궁지에 몰린 페레즈 감독이 자신의 가장 까다로운 팀인 전남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남과 부산은 올 시즌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세 차례 맞대결에선 2승 1패로 전남이 우위를 점했지만 모두 한 골차의 치열한 승부였는데요. 이번 맞대결도 양팀 감독의 신경전만큼이나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특징으로 봤을 때 저득점 경기가 유력하며 무승부 가능성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K리그1 한 경기, K리그2 한 경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모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